네, 민족이 대이동하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내일 오후부터 귀성길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에 움직이는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은 승용차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 차량 점검이 필수인데요. 이 내용과 함께 추석 연휴 안전 운전을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영 교통안전공단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조사가 나왔는데 올해 예상 이동 인구가 3,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데요. 귀성길하고 귀경길 언제 가장 혼잡한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세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유가로 인해 가지고 승용차 이용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귀성길 고향에 가는 시간들이 한 2시간 이상씩 좀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귀성길 가실 때 연휴 시작 전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차량을 갖다가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교통사고도 그만큼 많이 증가가 되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이동이 이제 근무 끝나고 연휴 시작되는 첫날 예. 이날 오후 시간대, 오전 시간대 아무래도 귀성 차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귀경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석 당일날 예. 오후 시간대 아무래도 집으로 많이 와가지고 사전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량 이동이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교통사고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연휴 전날에 사고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떠나시는 분들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시작 전날 예. 특히 이제 오후 시간대 아무래도 오전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그때 이제 퇴근 차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성 차량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오후 4시서부터 오후 10시까지 예. 이 시간대 가장 많이 몰리고 사고율도 가장 높게 지금 최근 5년간 사고를 갖다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갈 때 가시더라도 막히는 건 막히는 거고 평소보다 길게 걸리는 건 길게 걸리는 건데 아무튼 사고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차량 점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차량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차량 점검의 기본이 오일 점검이라면서요. 네, 어떤 오일들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차량 점검은 필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운행 중에 이제 정지했다 가다 서다를 갖다 반복하는 경우에 브레이크 사용이 많아지게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브레이크 액에 대한 브레이크 오일이요. 그렇죠. 오일이 아니라 액이라고 브레이크 액이라고 부르나요? 예. 표현을 합니다. 브레이크 액에 대한 점검이 아주 필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점검하는 방법은 본닛을 열면은 예. 브레이크 저장 용기가 있습니다. 네. 그 저장 용기에 보면은 MX하고 민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맥스하고 민으로 해가지고 최대와 최대치 용량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표시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민 이상으로서 브레이크 액을 갖다가 좀 보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엔진 오일이 되겠습니다. 네. 장거리 운행하다 보면은 엔진에도 과일이 갈 수도 있고 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 오일도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엔진 오일 점검할 때는 일단은 시동을 끈 후에 한 10분 이상 경과가 돼야 됩니다. 평탄한 길에서.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라앉겠죠. 엔진이 예. 과일된 예. 부분들이. 그래서 엔진 오일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게이지를 빼면은 거기에 이제 로우하고 하이가 있습니다. 네. 그 중간선까지는 올 수 있도록 보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운행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이제 냉각수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과일하는데 방지하는 예. 이 냉각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은 우리 이용자들이 손을 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 탱크가 있습니다. 본인 열어보면은 예. 냉각수를 저장 체크할 수 있는 보조 탱크에 보면은 거기에도 민과 맥스라는 이런 표시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민 이상으로 맥스까지 보충해 가지고 운행하시면은 일단은 오일이나 액 종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브레이크액 점검해야 되고 네. 엔진오일 점검해야 되고 냉각수를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로우 하이, 뭐 미니멈 맥시멈이 있다면 네. 그 중간까지 레벨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예. 장거리 주행하다 보면은 타이어가 무리를 많이 받으니까 타이어 점검도 필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중에서 있어서 이제 타이어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주행 중에 아무래도 열을 갖다 압력도 많이 받고 열도 많이 받고 네. 또 타이어에 문제가 있으면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점검이 필수적인데요. 네. 일단은 타이어를 갖다가 맨 처음에 출발하기 이전에 그 마모율 정도를 갖다 살펴봐야 됩니다. 마모율. 예, 마모율 정도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1.6mm 예. 미만으로서 이상으로서 닳게 되면은 타이어 교환 시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운전자들이 이제 1.6mm 재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아, 그렇죠. 저도 예.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타이어에 보면은 예. 그 타이어 측면에 예. 삼각 표지가 있습니다. 네. 조그마한 삼각 표지가 있는데 네. 한 4-5군데 표시가 돼 있어요. 예. 그 측면에 있는 삼각 표지를 따라 가지고 타이어 바닥 트레이드면이 있는 데로 올라가게 하면 홈에 예. 돌기물이 나와 있습니다. 예. 타이어 홈에. 예. 그래서 이 돌기물과 타이어 바닥 마모율과 같은 평행선에 있으면 교환 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손쉽게 우리 운전자들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예. 100원짜리 동전이죠. 예, 예.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트레이드 홈에다 넣어가지고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 예. 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감투까지요. 감투까지요. 감투까지 선이 맞닿으면은 그때 교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워서 예. 이순신 장군의 감투까지 이게 다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는 그게 한 1.6mm 정도 됩니다. 예, 요거는 좀 유용한 정말 정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하고 전조등 이런 전기 장치 점검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근데 예. 요즘 이제 배터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투시창이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투시창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녹색등이면 이제 아주 잘 충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고 예. 검은색으로 나타나면은 좀 보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고 예. 또 하얀색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완전히 배터리를 갖다 교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본인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제작사에서 나온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 연수라든지 예.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뭐 3년이면 3년. 그다음에 주행 거리도 3만 킬로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네. 근데 이제 매뉴얼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 종마다 그걸 확인을 하고 예. 그때 정상적으로 교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타이어도 알아봤고 뭐 전기 장치도 알아봤고 앞서서 본인 열고 점검하는 그런 오일들, 뭐 브레이크까지 다 살펴봤는데 그 외에 다른 걸 또 점검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전조등 관계가 예, 있죠. 전조등. 전조등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자동차가 이제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의사 표현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쪽으로 갈 테니까 뒤에 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사소통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의 존재를 갖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특히 야간 운행이 우리 추석 연휴 때는 많을 텐데 야간 운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 존재를 밝히는 게 사고를 갖다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조등에 대한 이러한 전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점검을 한 이후에는 이제 안전하게 다녀오셔야 되는데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자동차에서 가장 좋은 안전장치가 안전벨트입니다. 예. 성인은 물론 안전벨트 다 매야 되고 네. 요즘에 이제 전자석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뒷좌석까지 전자석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뒷좌석 안전벨트에 대한 착용률도 선진 외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도 이제 카시트 어린 자녀들 지금 보면은 가끔 보면은 자녀들을 갖다 어른 벨트를 갖다 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더욱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나 다 맞는 이러한 이제 어떤 안전벨트를 갖다 착용해야 되는데 특히 유아 같은 경우는 꼭 뒷자리에다 놓고
카시트를 갖다가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시트 착용률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선진외국에는 한 8, 90%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안전의식들이 부모들이 좀 없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카시트를 꼭 구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졸음쉼터에서 교통사고가 아주 자주 발생한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면 고향에 좀 일찍 가려고 하고 예. 또 지정차를 많이 만나보면 사람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그런데 몸은 피곤하고 예. 그러면 이제 졸음쉼터 같은 데는 쉬는 분들도 있고 휴게소 가서 그렇죠. 쉬려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입할 때 적어도 제한 속도 한 30km 미만으로 돼 있는데 네. 달려던 속도로 그냥 뭐 배 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더군다나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안전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냥 들어가다 보면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고율이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운전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얌체운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얌체운전 요번에 아무래도 이제 전용차로 구간에 대한 시간을 갖다 연장 운행을 합니다. 예, 예. 네. 한남대교 남단서부터 신탄진 구간까지 한 141km 정도 됩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오전 7시에서부터 보통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운행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 4시간 더 연장해가지고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전용차를 갖다가 확대 운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꼭 그 준수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내가 급하다 갓길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갓길 운행하면 그만큼 위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과태료도 많이 부과가 되고 예. 벌점도 많이 부과가 되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위험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좀 쉬려고 갓길에 세워놨는데 내가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갓길을 주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쉬고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이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이런 얌체 운전은 근절돼야 되겠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경찰청에서도 집중적으로 헬기 12대를 예. 동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그런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경찰이 강력 단속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얌체 운전을 좀 피하셔야겠는데요.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갓길 운영이 허용된다고 하죠. 어떤 구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곳에는 갓길 운영이 이제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 가지고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운전자들이 알아두실 사항이 천안 부근이 집중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예. 네. 그 구간에 아무래도 갓길 운행을 허용하는 구간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수원 나들목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정체가 많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 고속도로 한 14곳 정도가 교통소통이 원활을 위해 가지고 갓길 운행을 갖다 허용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도 네. 우리 운전자들이 그런 유익한 정보를 갖다 알고 운행해 주시는 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추석 차량 점검과 차량 점검, 교통 운행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형 교통안전공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